2008년 대구로 갑니다. 계속해서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 특히 친딸, 의붓딸, 전처, 장모 등등, 처제 등등 이런 주변 여성들에게 단순히 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알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불쾌해도 알아야 하고요. 또 알아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경계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문 입수해서 그 내용 그대로만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대단히 큰 화제를 모았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자, 이 사건 2008년 대구로 가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누구냐? 첫 번째 의붓딸, 그리고 두 번째 친딸. 의붓딸 강간, 친딸 강간, 2달 사이에 이 범죄를 연달아서 저지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친딸을 상대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합니다. 이걸 참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나 제가 참 아주 난감할 정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또 잘 그런 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말하기 힘든 부분은 좀 자막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좀 보시면서 예상을 하면서 이 사건 범죄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폭법이 있잖아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데 이게 약식으로 성폭력 처벌법, 성폭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법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갈라졌죠. 당시에는 이게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한 6개월 정도면,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이 10건 넘는 성범죄, 당시에 그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붓딸인데요. 의붓딸을 강간한 이 범죄는 당시 성폭법에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됩니다. 친족관계니까요. 네. 자, 2008년 8월 중순인데요. 밤 11시경입니다. 이 대구 인근에 있는 이거 기억을 못해요. 산 이름을. 그냥 산이에요. 산 중턱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조수석에 딸, 의붓딸 13살입니다. 13살짜리 의붓딸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세운 다음에 나무 몽둥이로 의붓딸의 팔을 2번 때립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4, 5회 때려요. 폭행이죠. 이렇게 폭행을 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요건을 갖춘 거죠. 반항하지 못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불가능한, 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능을 해야 강간죄가 되는 건데, 이렇게 13살짜리를 이렇게 갑자기 밤 11시에 차 안에서 때리는데 이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이 13살 딸, 의붓딸을 눕힌 다음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가늠하여 강간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잖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이어져요. 자, 그 다음 2달쯤 지났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밤 9시 집 큰방에서 친딸 있는데, 친딸은 더 어립니다. 10살이에요 10살. 10살인데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이 친딸의 머리를 한번 때립니다. 1회 때려서 반항을 어떻게 합니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데 10살 애를. 이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가늠해서 강간했습니다. 자, 이렇게 2달 사이에 의붓딸, 친딸을 연달아 강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전에 그럼 성범죄 전력이 있냐, 전과가 있냐? 없어요. 물론 적발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친고죄나 성범죄가
강간이나 기타 성범죄가 친고죄일 때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으니까 혹시 이런 법의 심판을 피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남성 70년생이거든. 70년생. 당시 2008년 기준으로 38세죠. 이 70년생 아빠 당시 기준으로 성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2008년 10월 10일에 친딸을 강간하고요. 그 다음에 2달 조금 넘었습니다. 2달 넘은 게 아니라 이틀. 예. 이틀 지났어요. 10월 12일 밤 9시 역시 자기 집 안방 큰 방에서 10살 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역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 네. 이거 역시 범죄죠. 적용되는 법조문은 잠시 후에 다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다 모으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세 번째 범행인데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13일 밤 9시 역시 안방에서 첫 번째는 강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강 성교를 요구하는 그런 유사 강간이잖아요. 세 번째는 학문 성교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고 10살 친딸에게 판결문이 남아있고 이 판결문, 이 사건 크게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입이 더러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렇게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게 참 이렇게 요구하고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미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범행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10살짜리 친딸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했다. 또 그 다음 또 하루 다음날 14일 또 밤 9시 또 안방 같은 방법으로 역시 1회 항문 성교했다. 자, 그 다음날 또 15시 같은 시간 21시 같은 장소 안방 똑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16일 역시 밤 9시 또 같은 장소 또 같은 방법 또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죠. 12월 초순 이제 밤 10시인데요 이때는 또 구강성교를 요구하다가 요구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반항하면 때릴 것처럼 한 다음에 태도를 취해가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입에 역시 성기를 1회 빨게 해서 구강성교를 하고 그 이후에 옷을 모두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서 항문 성교했다. 얘는 두 개를 또 동시에 하는 거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변태적이 됩니다. 이제 해가 바뀝니다. 2009년 1월 12일 자정 역시 큰 방에서 역시 또 구강성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달이 바뀌어요. 한 달 후입니다. 2월 22일 새벽 1시 역시 이번에는 그 구강성교가 아니고 성교를 요구해서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 강간이라는 게 꼭 때려서 반항을 억압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때릴 것처럼 그냥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여기서 협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협박을 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강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이 경우 형사처벌 징역형은 당연하고 이거 피고인 정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하고 전자발찌 부착해야 된다. 이게 성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2번 이상 범했고요. 그러니까 습벽이 인정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법원은 일단 형량 이거 다 인정됐어요. 왜냐면 이 70년생 아빠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일단 양형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10번이나 의붓딸 13살 의붓딸에게 한 번, 또 10살 친딸에게 9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짐승만도 못한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인륜을 저버린 아주 폐악질을 했는데 성폭력 범죄의 습벽 인정된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5년 동안 하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조문 있잖아요. 네. 지금과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우선 첫 번째는 13세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3세. 그래서 이 성폭법에 보면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또 13년 미만의 자에 대해서 13세 미만의 자, 이 사건에서는 친딸이 되겠죠. 10살이니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아니면 성기나 항문에 성기가 아닌, 행위자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성기를 넣은 경우가 좀 다르죠. 성기 대 성기랑은 다릅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친딸, 10살짜리 친딸에게 한 이런 강간 등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폭법 5조에 의붓딸, 13살인 의붓딸은 13세 미만이 아니잖아요. 13세가 됐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13세 미만의 친딸은 둘 다 아닙니까? 맞아요, 둘 다입니다. 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에 해당하는 거죠. 네. 두 개에 해당하는데, 일단 더 무거운 형에 처할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13세가 딱 돼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규정 적용할 수 없는, 적용되지 않는 13살 의붓딸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돼요. 그래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10번이나 짐승도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그리고 5년간 전자발찌 차라 라는 건데, 6개월 동안 총 10번에 걸쳐서 13세의 의붓딸과 10세의 친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딸들을 성실히 양육해야 하는 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종전과는 없어요. 네, 이거는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동종전과는 없고요. 성범죄로 처벌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또는 그동안 우리가 이 사람의 악행을 포착하지 못한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대단히.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참혹한 일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준수사항이 또 하나 부과가 됐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성범죄니까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 부착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첫 번째,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는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피부착 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갈 것.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고요. 두 번째, 주거지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출입하지 말 것. 이건 시간 제한 없이. 이 13살, 10살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 보면 추후에도 역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 관내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가지 말아라.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7년 살고 나오면은 그래도 친딸은 17살이거든요. 다 살고 나와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쉽지 않죠. 의붓딸도 갓 20살이고. 그리고 들어갔다 오면은 이 아빠는 45세입니다.
뭐 힘으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에 출입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것도 세 번째 있고요. 자,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해라 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자, 오늘 2008년 대구로 갔는데요.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저도 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고 힘듭니다만 어딘가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행복하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더 극악한 범죄들 판결문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결문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